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미국 투자 유치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분 투자하고 내용 검토 후에 법인세 감면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즉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줄지 리베이트를 줄지 그러고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미국도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줄 경우 법인세를 최대 또는 개인소득세를 최대 얼마까지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기술혁신을 돕는 중소기업 대상 펀딩 지원. 이건 뭐냐면 미국도요. 미국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얼마나 악착같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칭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신산업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를 미국도 적극적으로 새로 육성해서 새로운 구글, 새로운 아마존, 새로운 페이스북, 새로운 테슬라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신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이 뭔가 그런 걸 하겠다면 대규모 펀딩을 진짜 막강하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테크 기업이 나오길 바라는 거지 노동 집약적으로 무슨 가내 수공업에서 크는 거 이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 기업을 또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바로 산학 협력 증진 기업 이런 기업에겐 세상에 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정말 묻지마 지원을 해줄 정도로 이런 과감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런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이 코로나19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나라 아니죠?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중국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국은 이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을 시키는 게 1차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지금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솔직히 거기 그 도시들의 주민들의 국민소득을 따지면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요. 상해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 선진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 그게 통상적이에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중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나라인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내륙을 좀 더 개발해야 될 상황이 돼서 중국 저 서부 지역이라는 거 저 안쪽입니다. 바닷가에서 먼 저 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의 70% 이상의 경우 15% 이상 세제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 요 서부 지역 개발 투자 기업 관련 매출이 70% 이상이다라고 했었을 때 감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안쪽에 개발하면 이제 우리 세금 깎아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프라 조성해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상해, 북경, 선진, 칭화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이건 세제 혜택 못 받아. 넌 혜택을 받으러 온 건데 무슨 세제 혜택까지 받아? 이렇게 차등화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을 똑같이 따라해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한 하이테크 부분에서 뭔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선도적으로 육성하려는 이 대표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회로라는 건 반도체인데 이런 부분은 소득 발생 시부터 2년치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3에서 5년 차도 50% 감면해줄 정도로 이것도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정말 파괴적인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고요. 지방정부별로 저 서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내이몽구 지역까지 올라간 지역들 그런 데는 어떻게든 더 많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정부별로도 또 추가적으로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요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도 좀 보죠. 대만 보면요. 대만은 항상 우리 한국이 하면 쫓아오는 게 있어요. 이제 바이오테크 하겠다라고 우리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이제 10등 안에 드는 회사가 삼바하고 센트리온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보다 시총이 이제 크죠. 바로 이런 바이오 뜨는 걸 보고 야 이런 거 우리도 육성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투자한 경우 5년간 법인세 공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R&D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비의 15%를 당해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는 지금 목표가 제2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저 일성지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너무 비싸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인건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전철을 밟아서 우리 인도가 저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전기통신, 전자, 자동차, 가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도에 투자만 해주면 자본 지출의 25%까지 보조금을 해줄 생각이 있다. 특히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15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줄 생각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인도의 생각입니다. 태국 보겠습니다. 태국은 업종별로 인센티브 기준이 달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다 지금 세금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코로나19도 극복해야죠. 지금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지출 약속해 놓은 건 잔뜩 있죠. 뭔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눈치는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괄 깎아주면 어디서 더 세금을 걷겠어요. 깎아줄 놈과 깎아주지 않을 놈을 구별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